생활 필수 정보를 알아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입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찬 경제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신용카드하고 이 체크카드를 이전보다 좀 많이 쓴 소비자에게 정부가 월 최대 10만 원을 돌려주는 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지난 1일에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 지원금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또 규모나 지원 대상은 어떤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게 월 최대 10만 원 지원을 받는데 네. 사실 이게 10만 원 더 받으려고 사실 자칫하면 과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일단 이 사업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시행 시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일부터 2개월간 시행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10월 달에 쓴 금액, 그다음에 11월 달에 쓴 금액이 이제 실적으로 잡히게 되고요.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정부가 얘기를 했는데 재원이 한 7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이 너무나 큰 이슈가 돼서 네. 많은 분들이 빨리 그리고 많이 신청한다 그러시면 사실 이제 재원 소진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또 언론에서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7천억 규모로 재원이 소진 시가 빨리 된다. 그러니까 조기 종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지원 대상 같은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그러니까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 만 19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지원 대상이 되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2분기 중에서 본인의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신용과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데 본인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고 사용 실적이 있는 분이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외국인이 포함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 19세 이상 신용 체크카드 보유자 중에서 외국인 비율이 5.6%나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히 큰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네네.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원 방식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계산하느냐인데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분기에 제가 2분기에 월 평균 사용액이 이제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이고 10월에 제가 이제 이번 달에 카드 사용액에 153만 원을 썼다. 네. 그러면 일단 증가액 53만 원이잖아요. 네, 153만 원에서 100만 원 빼니까 153만 원 중에서 3만 원을 뺍니다. 이게 뭐냐면 내 월 평균 사용 금액의 3%를 좀 제외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100만 원에 3%가 3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증가분 한마디로 50만 원에 10%. 그래서 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냥 네.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100만 원 썼는데 평소에 네. 이번 달에 153만 원 썼으면 한 50만 원 대충 증가됐다. 네. 그러면은 그냥 10%만 돌려준다. 그래서 5만 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 그런데 1인당 월별 10만 원이 한도라는 거. 아무리 많이 써도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처음에 자칫 네. 잘못하면은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일단은 무엇보다 또 신청하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신청을 하면 되나요? 이게 언론에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들으실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그냥 9개 카드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여기에서 그냥 전담 카드사를 하나를 딱 지정해 놓으시면 돼요. 내가 BC카드가 있으면 그럼 난 BC카드로 해야지 네. 라고 해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콜센터나 홈페이지 아니면은 전화를 거셔서 네. 내가 이거를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담 카드사로 지정이 되고요. 네. 이 전담 카드사가 이제 신청자의 모든 것을 이제 통솔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담 카드사를 신청하실 때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휴은행 등의 카드 소유자 이런 분들은 BC카드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BC카드 제휴은행들이 있습니다. 네. BNK 경남은행, BNK 부산은행, DGB 대구은행, IBK 기업은행 이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BC카드랑 제휴은행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데 전화를 하면은 오늘도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이렇게 떠요. BC카드에 문의해 주세요라고 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은행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휴 카드사인 BC카드로 전화를 하셔서 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카드사에 신청이 되면은 이 카드사가 전담 카드사가 그 신청자의 모든 사용 실적을 합산해서 다 알려주거든요. 원스톱 서비스로. 그래서 네.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전담 카드사 하나 잡아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은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된다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첫 일주일은 왜 오보제로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이건 어떤 식인가요? 이제는 10월 1일부터 신청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 너무 초반에 사용자가 몰리면 또 전산이 마비가 되니까 오보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놨습니다. 네. 10월 1일 금요일에는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6년생 10월 5일 오늘은 자기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27로 끝나신 분들, 그 다음에 10월 6일 수요일은 끝자리가 38, 네. 7일 목요일은 49, 8일 금요일은 50년생. 이렇게 해서 이제는 끝자리에 따라서 오부제로 되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아무나 와서 신청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 소비자들이 왜 카드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이게 실적으로 맞습니다. 인정을 또 받고 안 받는 거 이거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맞습니다. 이제는 10월과 11월 달에 쓰는 카드에 대해서 이제는 실적이 잡히는 게 있고, 네. 실적이 안 잡히는 게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러드리는 것만, 제가 이제 앞으로 불러드리는 것만 빼고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네거티브 방식은 이거 빼고 다 돼. 이런 방식이거든요. 네. 자,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대형마트는 안 됩니다. 일단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코스트코 이런 창고형 매장 포함해서 이런 대형마트는 실적이 안 잡히고요. 네. 대형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NC 이런 아울렛 포함해서 이런 대형 백화점도 실적에 안 잡힙니다. 네. 복합 쇼핑몰, 롯데, 신세계 안 되고요. 면세점 업체도 당연히 실적으로 잡히지가 않습니다. 네. 대형 전자 전문점도 있어요. 하이마트, 전자랜드, 디지털 프라자, LG 베스트샵, 애플 판매점 이런 데도 사실 실적이 이제 안 잡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 헷갈리는 게 종합 온라인 쇼핑몰은 안 됩니다. 뭐 쿠팡 많이 쓰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티몬 이런 데선 안 되는데 네. 이게 전문 온라인몰은 돼요. 그게 뭐냐면 여행, 관광, 전시, 공연과 관련된 이렇게 전문 온라인몰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적이 잡혀요. 예를 들어서 예스24 요거 같은 경우는 전시 공연 쪽이잖아요. 네네. 티켓링크 뭐 공연 전시 쪽이고 한샘몰 가구 쪽이고 배달의 민족 많이 하시죠. 배달, 마켓컬리 식료품 야놀자, 숙박 이런 데는 돼요. 뭐 책 구입할 수 있는 곳 뭐 이런 맞습니다. 곳은 된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네네. 전문몰이거든요. 네네. 딱 그것만 파는. 예. 요런 데서는 온라인몰에서 쓰셔도 실적에 잡히고요. 우리가 종합몰이라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 파는 몰들 있죠. 네네. 쿠팡, 뭐 G마켓 이런 데는 안 된다라는 거. 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홈쇼핑에 쓰는 거 안 됩니다. 공영 홈쇼핑은 제외하고요. 네. 유흥업종 쓰는 거 당연히 안 되고 네. 사행업종 쓰시는 거 당연히 안 되고 뭐 카지노라든지 복권방 이런 데 쓰시는 거 안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명품 당연히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비소비성 지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뭐 세금을 낸다든지 카드로 뭐 보험료를 낸다든지 상품권을 뭐 사용한다든지 상품권 살 때 카드 네. 쓰고 네. 선불 카드 충전액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학원비를 낸다든가 뭐 이런 건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번에 학원비 이런 것들은 다 되고요. 네. 배달앱 되고요. 전문 온라인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고 네. 프랜차이즈 직영점 이런 것도 됩니다. 이게 사실 상생국민지원금과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네, 상생국민지원금은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대상이 돼서 캐시백을 받는다면 이거 어떻게 수령을 하나요? 일단은 뭐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캐시백이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담 카드사를 정해놨으면은 그 전담 카드사의 실적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10월 실적이 11월 15일에 그 전담 카드사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네. 쓰시면 돼요. 네. 11월 알겠습니다. 실적은 12월 15일에 들어오고 이거를 그냥 쓰시면 되기 때문에 네. 뭐 큰 제약 없이 쓰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헷갈리셨던 분들 이제 확실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